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하는 여러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우리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고요. 무료방에서 종목들도 같이 좀 드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미래나노테, 그리고 이전에 캠시스까지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죠. 우리 무료방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 도움되시면, 제가 잘하고 있으면은 잘하고 있다, 도움이 안 된다, 솔직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뭐 댓글을 악플이 달린다고 해서 삭제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냥 그대로 놔둡니다. 그러니까 들어와 계시는 분들 저한테 힘을 좀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요즘 좀 고분분투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경제방송 다니면서 종목도 추천드리고 안내드리고 영상도 올려드리고, 진짜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그런 상황들인데, 힘을 조금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해주시고, 부탁드리고. 우리 뭐 종목들 보면은 뭐 클래시스 안내 드렸던 종목인데 흐름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로보티즈도 뭐 나쁘지 않은 상황들, 그리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좋죠 흐름들, 그리고 캠시스 30%까지 급등하는 모습들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뭐 SPG 같은 경우에도 흐름 긍정적이다. 미르나노텍도 오늘 상승폭을 확대시켰고, 우리 에포 프로 오늘 10%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들 보였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날 안내드린 기업이죠. 금요일날 안내드리고 바로 막 거품 물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목은 들어오신 분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거고, 솔브레인도 안내드렸는데 굉장히 좋은 상황들이에요. 자, 이렇듯 시장이 어찌됐든 저찌됐든 간에 영향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고분부터 하면서 굉장히 저로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들 이해하고 좀 이제 응원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CIS를 좀 보도록 할 텐데, 오늘 조금 반등 바닥권의 흐름들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뭐 어쨌든 간에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든 간에 뭐 매각에 대한 이슈들이 좀 주춤했다던가 뭐 그런 흐름들이었는데, 일단 여기 이 부분에서 지지 구간들 계속 주가 빠지는 것들을 마무리하고 만회를 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추세가 전환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흐름들을 보면은 이전의 패턴들이랑 완전히 비슷합니다. 자, 어떤 패턴들이었냐. 자, 여기서 이 부분 보면은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으면서 한 차례, 두 차례 슈팅. 그리고 또 돌파를 하다가 쭉 조정을 받고 한 차례, 두 차례 이렇게. 지금 이제 이 구간에서 매각에 대한 이슈가 좀 계속 연기가 되고 있으면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인데, 일단 여기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이 구간들 따로 이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추세가 전환될 때 여기가 언제냐라는 것들인데, 일단은 이 부분들이 주가의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들인 것 같아요. 자, 이 추세가 언제 전환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전환이 되면서 지금 이제 주가가 빠지지 않고 계속 버텨주고 있는 모습들인데, 14,000원까지는 좀 반등 나오지 않을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매각에 대한 부분들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시장이 되겠죠. 시장. 뭐 매출 같은 경우에서는 뭐 해외에서 매출이 이제 반영되기 시작할 거다라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는 상황들이긴 한데,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은 좀 멀리 보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영업이익 추정치를 보자고요. 추정치. 자, 이 뭐 내용들을 보면은 해외 수주 모멘텀들이 본격화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매출의 반영은 언제 될 것이냐. 2022년 보면은 매출 수주 잔고가 2,400억 원, 그리고 2021년도 3,257억 원, 2022년도 상반기 4,846억 원으로 증가되고 있다. 그럼 이 수주가 증가됐던 상반기 매출이 언제 반영이 되느냐. 근데 아직까지 3분기, 4분기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매출로 반영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제가 이거를 추정을 하는 게 아니라, 증권사에서도 이 기업을 커버를 하는 증권사가 A 증권사, B 증권사, C 증권사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평균적으로 내 가지고 매출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들이 나와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실적을 뭐 얼마 추정합니다. 뭐 물론 계산을 한번 해보긴 하겠지만은, 저도 이제 보고 이제 대략적으로 계산을 좀 때리는 편이긴 하거든요. 다만 이제 단기 순이익은 적자였다가 흑자로 돌아선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제가 항상 EPS 말씀을 드리고 PER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그럼 EPS 나와 있어요. 우리가 계산을 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주가 대비 12,220원이잖아요. 많이 내려온 수준들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올해 추정 EPS 108원 계산을 해보면은 112배라는 거예요. 자, 낮습니까?
PER이 이게 펀데 우리가 이 주가에다가 EPS를 주가에다가 주가 나누기 EPS 하면은 이게 PER이 나옵니다. EPS. EPS는 이익, 단기 순이익 나누기 주식. 그러니까 주식에다가 단기 순이익에다가 주식을 나눈 거예요. 그러면 1주당 이익이 얼마냐 이게 나오는 건데 이게 108원이라 하잖아요. 원래 추정을 하는 게. 그러면 이번에 12,200원에서 108원을 나눠줘 버리면은 PER이 112배가 나옵니다. 낮은 수준이냐 이거죠. 높은 수준이에요. 높은 수준이에요. 수주가 아무리 많아도 지금 실적이 증가되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130억, 230억, 300억, 3천억 뭐 이렇게 될 때까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멀리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이 뭐냐? 실적보다는 매각에 대한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최근에 현대, 유진, LG에너지솔루션 누가 인수를 할까? 예비 입찰 진행해가지고 이 모든 상황 지금 비공개로 아직까지 공개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전에 현대에너지솔루션 유진이야 얘네들이 M&A를 워낙 뭐 여기저기 다 찔러보고 이렇게 인수를 하려고 하는 공격적인 업체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치는데 현대 그러면 LG랑 한번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인수 계획 없다. 이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인수 계획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인수할 때 인수 참여했다. 뭐 이렇게 뒤바뀌는 경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 얘네들이 인수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완전히 100% 신뢰를 하면서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뭐 인수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까봐야 아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얘네들이 뭐 떨어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주가의 반영들은 좀 미미한 수준들이고 그동안 시장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떨어진 것들도 좀 있었다 보니까 좀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것들이 얘네들이 뭐 사든 안 사든 간에 일단은 뭐 매각이 좀 진행되고 있는 그 소식들이 좀 나오겠지. 주가는 많이 떨어졌으니까 추가 하락은 좀 제한적이겠지.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죠. 자, 외국인들이 순매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하락을 좀 방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이전처럼 추세가 전환이 될지 바닥을 다지는 모습 그리고 추세가 전환이 될지 추세가 이렇게 전환이 될지 이게 언제냐는 거거든요. 언제냐. 근데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어요. 조정을 이렇게 받고 있다가 조정을 이런 식으로 받고 있죠. 받고 있는데 바닥권에 다지는 것들 바닥을 짝딱딱딱 닫아주면서 돌파를 뚫어주면은 추세가 이때부터는 이제 추세가 여기 이렇게 고점들 쭉 구워보면은 추가 하락은 좀 제한적이구나. 갑자기 거래량이 터졌네. 그러면 뚫어주고 추세 전환됐다. 지나봐야 아는 거거든요. 자,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자, 이런 움직임들이 확인되면은 추세가 완전히 전환됐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돌파 후에 주정받는 게 우리가 타이밍 급소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돌파 후에 조정을 받는 거. 이때가 돌파 후에 조정 그리고 돌파 후에 조정. 이때든 간에 돌파하고 조정 나오고 이때든 간에 평균 단가를 낮추고 난 다음에 추후에 기회가 온다라는 거.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추세가 지금 바닥권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으니까 21선을 뚫어주고 난 다음에 지지를 받는지 그럼 이때 이제 대응을 잡으면 되거든요. 일단 추세가 전환된 거는 확인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움직임을 미리 예측하기보다 확인을 하고 대응을 잡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늦은 게 천천히 여유 있게 늦게 대응을 잡는 게 빠른 거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텔레그램에서도 교육 형식으로 계속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죠. 무료방에서도. 자, 뭐 그런 것들 참고를 하셔가지고 우리 CIS 매각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는 상황들이지만은 시장이 민감도가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민감도가 많이 낮아졌어요. 예전에는 뉴욕 증시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플레이버들 다 매도하기 바빴는데 환율이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다 이제 외국인들은 매도하기 바빴거든요. 근데 지금은 민감도가 많이 낮아지면서 저가 매수세도 많이 들어와주고 있다. 이게 왜 그러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CIS는 싼 거랑은 거리가 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매각에 대한 이슈들 보면서 주가 등락될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반등이 나오면 비싸긴 하구나 그런 것들 인지를 하시고 현금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반등이 나오면 저는 14,000원 수준들 약간 살짝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우리 무료방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도 그렇고 미래나노텍도 그렇고 캠시스도 그렇고 최근에 수익률 시장이 조금 좋아지니까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들이에요. 자, 오셔가지고 제가 다양한 자료들도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도움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